네, 안녕하세요. 수험생활의 확신을 드리는 감성 로스쿨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점 재미가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밌어지는 만큼 학생분들도 더 재밌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랬듯 가장 쉽고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흉이 살았던 시대와 대표적인 철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흉은 근대 시대의 철학자였잖아요. 그러면 근대 철학은 어떻게 시작된 시대였습니까? 근대 철학은 중세가 붕괴하고 14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처럼 신 말고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시작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립하게 된 게 경험론과 합리론이었죠. 그래서 경험적인, 즉 우리가 눈으로 하는 관찰 같은 탐구 바탕으로 삼은 게 바로 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능력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흉 하면 기독교가 중심이던 중세 철학이 붕괴한 뒤에 등장한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죠. 인과관계도 경험의 습관일 뿐이다. 뭔가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경험의 습관이래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구를 치러 갔다고 생각합시다. 멋있게 하얀 공을 큐대로 딱 치는 거예요. 그럼 그 공이 다른 공에 부딪히고 다른 공은 또 다른 공에 부딪혀서 움직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 공을 쳐서 저 공을 움직이게 했다라고 인과관계로 보잖아요. 그런데 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인과관계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반복된 경험에서 생긴 습관일 뿐이다. 또 시작이다, 그죠? 아니요,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육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지만 아이를 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불을 딱 켜요. 야, 니 뭐해? 이러고 불을 딱 켰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엄마가 손을 올렸더니 세상이 밝아지더라. 사실은 뭡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 뒤에서 연결된 전선에서 전류가 흘러서 전등이 켜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이거를 다 모르고 항상 그랬으니까 또 그럴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딱 이겁니다. A 다음에 B가 나오면 A 때문에 B가 일어난다라고 믿는 그런 습관들을 흉이 비판한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바로 당위명제는 존재명제에서 도출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영어로 한번 들어볼까요?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You cannot derive an ought from an is라는 거예요. ought와 is가 나왔어요. 당위는 ought라는 겁니다. ought가 뭐예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는 뭐뭐 하다,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위명제는 존재에서 도출될 수 없다라는 것이 is에서 ought가 도출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또 예시를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is는 존재이자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복도를 뛰어다닌다는 is입니다. 팩트인 거죠. 존재. 그러면 이걸 보고 누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복도에서 뛰어다녀야 해 라고 하는 건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시가 휴음의 경험론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애들이 복도를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게 복도를 뛰어다녀야 해 라는 당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예시 또 볼까요? 리트를 잘 본 사람들이 EBS를 정독했대요. 그럼 우리는 리트를 잘 보기 위해서 EBS를 정독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당위명제라는 것은 존재로부터 도출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지문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맥켄타이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한다. 이거는 is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된다는 당위를 이미 함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존재들은 이미 당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헌터는 당신이 어떤 걸 사악하다고 말할 때 당신이 그걸 보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을 하는 거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길에서 남을 괴롭히고 있는 걸 봤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는 사실이죠. 근데 나는 그 행동을 보고 화가 났어. 불쾌했어. 그럼 이거에 그 행동은 나쁘다라는 어떤 도덕적인 판단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터는 이런 경우에는 화가 났다는 사실에서 나쁘다라는 당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흉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런 비판들이 왜 나오게 됐을까? 이거는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이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보기 문제 나왔었잖아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나쁘다라고 느끼는 건 그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보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길거리에서 누가 싸우고 있어요. 주먹을 날렸는데 이 행동을
아무 감정 없이 분석만 하면 주먹이 45도 각도로 어떤 속도로 움직여서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아우 너무 나빠, 끔찍해 라고 한다는 건 바로 그 감정이 이건 악이다 라는 판단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즉 도덕적 판단, 당위라는 것이 경험에서 나왔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휴미 말하는 도덕 판단이 곧 당위이고, 그 당위도 경험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휴메에 대한 내용 어땠나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기출문제를 풀면 한층 더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이런 작업이 없다면 한층 더 낮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저는 성장은 지수함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할 때 그게 누적되면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대망의 칸트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